안녕하세요. 소마테라피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요청 있으셨던 자세 중에 현 자세 아사나 분석을 해 볼게요. 순서는 현 자세가 먼저가 아니지만 앞전에 했었던 비라아사나하고 바타코나 아사나하고 연결점이 있어서 먼저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현 자세는 산스크리트어라기보다는 한자 표현이에요. 활시위 현이라는 자세이고 어 이 현자세는 방아자세라는 이름으로도 어 많이 불려진다고 하죠. 음 사실 현자세 같은 경우는 전통 요가에 그 산스크리트어로 이름이 붙여져 있는 자료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전통 요가에서 어 찾아보기 힘든 동작이고, 그다음에 그 전통 요가의 계보를 잇는 현대 요가에서도 잘 표현되지 않는 그런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통 요가들 시퀀스에도 잘 들어가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세 꽤 많이 사용하죠, 현자세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서양에서는 자식 트위스트라는 표현으로 특히 이 펠든크라이스 에서 소매틱스 계열에서 이 자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이 자세 진짜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누가 먼저 만들었네, 누가 먼저 이름을 붙였네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이 자세의 효과라든지 이 자세가 있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자세의 교정이 정말 탁월한 동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보고. 그래서 좀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현 자세의 이야기를 조금 잠깐 준비를 했는데, 활시위 현자의 뜻 자체가 원 또는 곡선의 호의 두 끝을 잇는 선분 해서 이렇게 요 빨간 선을 현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활시위도 곡선이잖아. 요렇게 곡선인데 요렇게 현 연결해서 요렇게 활을 쏘죠. 요 현. 그죠? 그래서 이걸 현자세라고 표현을 하고, 또 방아자세는 이게 이제 곡식을 찧었었던, 여기 이제 곡식이고 이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조절해 가지고 발로 밟았다가 뭐 해서 이렇게 곡식을 찢는 디딜방아인데, 이 방아의 모습이 현자세하고 닮아 있다고 해서 뭐 방아자세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고 해요. 자, 일단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또 하나 전달해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현자세가 이렇게 앉는 동작이잖아요. 네, 이렇게 앉았을 때 하지 어 아사나 분석을 조금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분 오른쪽 다리는 고관절 외회전이죠. 굴곡이 되어 있으면서 외전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릎 관절 외회전입니다. 그리고 발목이라든지 발의 모양도 인제 약간 외회전 방향으로 조금 가서 바타코나사나의 형식의 형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두 다리가 다 외회전으로 가는 게 아니어서 뭐 이쪽 다리가 그렇게 힘들게 내려지거나 고관절이 힘들게 내려지는 형태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데 이 자세가 외회전이면 엉덩이가 바닥에 닿는 건 그렇게 많이 힘든 일은 아니에요. 뭐 얘가 무릎이 올라오면 되니까. 그런데 이 자세가 문제입니다. 이 자세의 고관절 내회전이죠. 그리고 무릎 관절 내회전, 발목이랑 발 관절 내회전이에요. 그런데 이 다리가 이렇게 와 가지고 전통 요가 방식으로 발등을 바닥 쪽에 내려놓으면, 우리가 앞전에 아사나 분석을 했었던 비라아사나의 모양과 같이 그렇게 되면 무릎 관절에서 무릎이 구부러졌을 때 나오는 최대 가동 범위가 나오면서 발목과 발부에 있는 관절들에서도 내회전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이 엉덩이가 바닥 쪽으로 좀 더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각자의 가동 범위에 따라서 비라아사나에서 엉덩이가 바닥에 내려지지 않거나, 내려졌을 때 무릎과 발등, 발목 이런 데가 아파. 그러면 이 자세에서 이 엉덩이 바닥에 못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네.
비라사나 몸 풀지 않고 엉덩이 좌우측 뒤꿈치 사이에 편안하게 바닥에 내려와서 앉을 수 있는 사람 요가 티처 이외에는 잘 없습니다. 예, 그렇다는 건 일반적으로 나올 수 없는,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나올 수 없는 가동범위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관절 엉덩이 이렇게 누르면 안 되겠죠. 이 엉덩이가 바닥으로 내려가야지 정상이라며 이 손으로 여기 발목을 잡거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엉덩이를 여기서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이 엉덩이랑 똑같이 바닥에 내려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라사나의 모양처럼 다리를 이쪽으로 가지고 오지도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찍어 놓는 건 더 위험하죠. 그래서 고관절이 지금 모양이 요렇게 올라가 있으면 소켓이 요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요. 거기에 이제 대퇴골두가 요렇게 관계를 하고 있을 건데 얘를 이렇게 찍어 누르면 어떻게 돼요? 얘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얘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여기가 계속 압박받게 되겠죠.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고관절, 관절 이 비구순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치는 겁니다. 치다 치다 이제 다 쳤으면 이제 좌우축, 아니 좌우축이란다. 얘네들 인제 고관절이랑 대퇴골두 쪽에 있는 인제 유리연골 이런 데 연골 있는 데 인제 또 서로 치고받을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인제 관절 불안정성 계속 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힘, 체중을 실어서 꾹꾹 누르는 힘이 고관절에서 더 이상 받지 못하면 여기서 분산이 안 되면 이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무릎 관절 어떻게 돼 있겠어요? 네. 요렇게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 얘 계속 이렇게 치면 여기서도 분리가 일어나겠죠. 그럼 인제 여기서도 통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발목이라든지 발등 같은 것들도 이쪽 옆쪽으로 당겨 가지고 발등이 체중이 바닥에 이렇게 많이 실리게 되면 또다시 여기서도 문제가 생길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찍어 누르면 더 많이 이쪽에서 통증이 일어나요. 그래서 현자세에서 이 엉덩이 바닥으로 눌러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이 디렉션은 절대 있으면 1도 있으면 안 돼요. 관절은 관절이 생겨 있는 모양 자체로 방향성을 줘야 돼요. 엉덩이가 들려 있으면 지금 이분도 엉덩이 이 정도로 들려 있거든요. 이분 가동 범위 꽤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덩이 바닥에 안 닿고 고관절이 이렇게 좀 엉덩이 이렇게 들려 있죠.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엉덩이가 굴곡되어 있어 가지고 뒤쪽으로 이렇게 엉덩이가 굴곡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엉덩이 방향과 무릎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고관절이라든지 관절이 생겨 있는, 정합되어 있는 직각으로 찍어 누르는 힘은 어느 관절에서도 1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움직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현자세에서 많이 하는 동작 사이드 밴딩, 특히 사이드 밴딩을 그냥 살짝도 아니고 아예 팔꿈치를 내려 가지고 전환을 내려서 이렇게 내려가는 방법, 여기 찍혀 눌리는 방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자세에서는 사이드 밴딩을 하는 방법보다는 트위스트를 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인 자세입니다, 이 자세의 특징이. 그래서 인제 이 얘기 들으면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거의 10년 정도를 이 자세를 그런 식으로 수련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전통 요가에서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손으로 여기 발목 잡아 가지고 이 엉덩이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 엉덩이가 이 엉덩이랑 똑같이 바닥에 내려올 수 있게 하는 게 골반 교정에 굉장히 좋은 동작이고 좋은 움직임이다라고 배웠어요. 네, 그렇게 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수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요가 동작을 수련했어 하면서 티처가 됐었던 한 1-2년 정도의 초보 시절에 제가 무릎이 되게 많이 아팠어요. 그 무릎이 아팠었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현자세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계속 여기 찍어 눌러서 엉덩이 바닥에 닿아야 된다고 해서, 왜? 엉덩이가 바닥에 안 닿으니까. 다른 동작들은 좀 대충 하니까는 가동범위 막 잘 나와 가지고 잘 되는데 이 동작만 유독 엉덩이가 바닥에 안 닿는 거예요. 그거 인제 못 보는 거죠. '왜 이게 안 돼? 될 때까지 해야지.' 해서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무릎에 통증이 굉장히 있었다고요. 그리고 또 파드마사나,
파드마사도 외회전의 최대 가동 범위까지 써 가지고 발등까지 꺾어 올려 가지고 해야 되는 동작이잖아요. 내회전을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엉덩이를 찍어 누르고 외회전을 또 안 되는 걸 또 발등 막 꺾어 가지고 당겨 올려서 허벅지에 갖다 올려 가지고 찍어 누르고 이런 동작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1-2년 상간에 열심히 했으니 제 무릎이 남아났겠어요. 이리 비틀리고 저리 비틀렸겠죠. 그래서 무릎이 아파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명현현상이었어요. 좋아지느라고 그런 거다. 그래서 하다 보면 "안 아파질 거다. 나도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 또 더 열심히 '명현현상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네.' 그래 가지고 무릎을 망쳤죠. 고관절이랑 무릎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불안정성을 가졌었고 지금도 정상은 아니에요. 나름 테라피적으로 접근을 해서 교정을 조금 해 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10년 정도 썼기 때문에 지금도 정상은 아니고 딸깍딸깍 소리도 꽤 많이 나는 편이고 상태 안 좋습니다. 미리 걸어 본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길을 걷는 분들은 저와 같은 시행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정말,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고관절, 무릎 관절 찍어 눌러서 현자세에서 그렇게 사용하지 마세요. 자, 통증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요가 동작을 계속 수련을 하다 보면 특히 가동력을 넓히기 위해서 아니면 레벨업을 위해서 동작을 계속 깊이 나가는 수련을 꾸준히 하다 보면 통증이 옵니다. 네, 그 통증은 이제 아직 본인 몸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하게 몸을 쓰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어 과부하가 일어나서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랬다는 건 그 상처는 자기 가동 범위 이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나는 상처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라. 네 몸이 이렇게 다치고 있다."라는 시그널인데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게 되면 아프지 않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프다가 그 아픈 걸 참으면서 계속 동작을 하게 돼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아프지 않아지는 순간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 몸이 열리고 몸 상태가 좋아지고 명현현상을 겪어서 이제 몸이 확장되고 열려 가지고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네, 근육 생리학적으로는 차라리 통증이 있을 때가 더 나은 거예요. 그 동작 통증이 있을 때 동작을 멈추어 가지고 통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서 동작을 해 가지고 이겨내 가지고 통증이 없는 상태까지 가는 건 이미 가소성의 영역으로 모든 결합 조직과 근육들이 변화를 했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절 범위 이상으로 몸을 써도 이제 더 이상 내 몸이 위험하다는 시그널을 보낼 이런 정상적인 생리학 기전이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소성의 영역으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까지 갈 때 이제 상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통증이 있는 것과 통증이 없는 것으로 자신의 몸이 치유가 됐거나 더 좋아졌거나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다가 통증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 그 동작 그 과가동성으로 갔을 때 통증이 없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가소성의 영역으로 가서 다시는 탄력을 회복해서 정상 가동 범위로 돌아가기 힘들어진 상태라는 시그널이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정을 할 때에도 통증과 통증이 없는 것으로만 판단해 가지고 통증 있는 곳만 바라보게 되면 그거보다 더 훨씬 이전에 있었던 통증이 없어지면서 아주 많은 가동 범위로 가서 구조 변형이 된 것들을 놓치기 되게 쉬워요. 자, 많은 분들이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충격받으실 걸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터득했을 때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제까지도 이걸 바닥에 눌러서 엉덩이를 좌우측을 맞추는 게 교정이라고 가르쳤는데 저는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장 바꿔야죠.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가르쳤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잘못된 방법이라는 걸 공부해서 알았는데도 바꾸지 않는 게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해서 성장하고 있고 더 나은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안내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뭐가 나빠요. 그죠? 당장 바꾸시면 돼요. 자,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특징, 전신 회전 균형이에요. 자, 이게 지금 서양에서는 좌식 트위스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위스트 방법으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에요, 사이드 밴딩보다. 그래서 음 트위스트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누워서 하는 걸 예를 들어 보면 다리가 하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을 할 때 상체가 왼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트위스트. 그리고 지금 이 자세처럼 골반이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데 상체도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트위스트. 두 가지가 성격이 다르죠. 이 두 가지의 트위스트가 우리 일상에서 언제나 혼재되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트위스트의 움직임 모두 다 수련을 해서 정상 범위로 정상 탄력으로 패턴으로 살려 놓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상하체가 반대로 가는 트위스트는 척추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생겨요. 보통 흉추 7-8번 정도에서 뒤틀림이 일어나서 아래 척추하고 위에 척추가 다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체하고 상체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트위스트를 하게 되면 척추가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트위스트가 돼요. 이제 하체에서 천장관절하고 이곳에서 인제 약간의 반대 방향으로의 그 코어 안정성을 가지고 트위스트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패턴의 트위스트 중에서 하체와 같은 방향으로 트위스트를 하는 방법 이 현자세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자, 효과를 보시게 되면 "교정 효과가 탁월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바타코나 아사나하고 마지막에 "다음 주에 이거 할 거예요." 할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척추 측만 회전에 굉장히 탁월한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척추 관절면은 정측면으로 혹은 정수평면으로 움직이는 관절면 자체가 없어요. 어 음 경추 1-2 번이 정수평면으로 움직일 수 있는 뭐 요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척추의 연동으로 봤을 때 정측면과 정수평면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체적인 연동의 흐름은 있을 수가 없는 관절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척추의 측만은 언제나 회전과 함께 일어나요. 네. 그리고 사이드 밴딩은 언제나 회전과 함께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트위스트 동작도 언제나 측면 움직임이 항상 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서 쌍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측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트위스트 동작을 반복해서 그 회전하고 있는 고정 구축을 계속 일깨워 가지고 탄성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동작 중에 하나가 현자세 트위스트예요. 그리고 천장 관절의 불균형을 회복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가 좋죠. 이런 식으로 좌우측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이런 그 회전하는 측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100% 천장 관절의 회전 이 각도가 어 정상적인 정렬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각도가 좀 크게 회전이 되어 있는 거든요. 그거 회복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죠. 이런 식으로 트위스트를 좌우측으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천장 관절이 한쪽으로 돌아 가지고 구축되어 있는 것들이 계속 이제 움직여서 흔들려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근육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탄력이 회복돼서 중앙으로 돌아온다고요. 하체 관절도 마찬가지죠. 고관절의 내회전과 외회전, 무릎과 발목, 발등 이런 것들이 계속 회전을 하면서 한쪽 방향으로 구축되어 있던 게 이제 구축이 된다는 고정되어서 멈추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멈추어 있는 걸 제자리로 돌리려면 그 멈춘 걸 흔들어 깨워야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내회전, 외회전으로 움직여 주게 되면 하체 관절 회전 불균형도 잡는 데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 근데 여기에 이제 머리라든지 어깨 관절이라든지 함께 반응을 하면서 전신 회전 균형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사이드 균형이라고 이야기해도 맞겠네요. 왜냐하면 사이드와 회전은 함께 가기 때문에 사이드 측면 쪽에 불균형이든 회전이든, 네, 이런 식으로 교정 효과가 굉장히 탁월한, 네, 자세입니다. 자, 여기에서 교정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 또 한번 해 볼까요? 또 이 얘기도 여러분들 듣게 되면 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실 이야기일 텐데, 자, 교정의 근본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교정을 일단 구조가 변형이 된 것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네, 요런 작업으로 많이 보잖아요. 구조가 변형이 됐다는 건 근본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그 장력 구조인 근육이라든지 건이라든지 뭐 인대라든지 이런 장력 구조들의 장력이 변화해서 구축이 돼서 고정이 되기 때문에 구조가 변하는 거죠. 원래 근육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길이 이상으로 길어져서 구축되는 것, 짧아져서 고정 구축되는 것. 그러니까 구조가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구조는 기능을 반영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길어져 있는 근육을 단축 수축시키는 운동을 해 가지고 근육 길이를 짧게 만들고, 그다음에 짧아져 있는 근육을 스트레칭 해 가지고 근육 길이를 길게 만들면 '구조가 제자리로 돌아올 거다.'라고 일반적으로들 생각을 해서 교정을 그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교정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근육의 교정, 그러니까 근육의 길이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위한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탄력 회복이거든요. 길이 확보가 아니에요. 그 근육의 성질이 제대로 돌아왔느냐, 그래서 그 길이를 회복했느냐가 교정의 근간이지, 그 근육의 성질과 근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길이만 변화하는 건 또 다른 부정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길어져 있는 근육이 단축 수축을 했다가 제자리, 그러니까는 원래 길어져 있는 것보다 어 근육이 원래 근육의 길이가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길어졌기 때문에 단축 수축을 해 가지고 이 길이로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 근육을 계속 힘을 써 가지고 단축하는 방향으로 계속 힘을 쓰게 되는 방법으로 가게 되면 0-10, 0-10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육에 힘을 쓸 수 있는 최대 힘, 수축력, 힘력이 10 이라는 가정하에 0 에서 10. 예, 그러니까 힘을 계속 써 가지고 단축 수축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육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근본적인 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근육은 0 에서 10 까지 중간에 1, 2, 3, 4, 5, 6, 7, 8, 9를 써본 경험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의 움직임 질이 1 갔다 돌아오고 2 갔다 돌아오고 3 갔다 돌아오고를 해 보지 않은 거죠. 탄력 회복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의도 없이 0 있는 곳에서 힘을 불뚝 써 가지고 최대로 써 가지고 강력하게 힘쓰는 10 까지 갔었던 이런 기억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억만 있는 근육들은 사실 이렇게 어 최대의 힘을 써 가지고 힘을 써 봤었던 경험이 있는 근육들은 의도가 없을 때 0 으로 근육 긴장도는 떨어지지도 않아요. 네. 그게 이제 아무런 힘을 쓰지 않고 있을 때 근육이 여전히 딱딱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긴장 톤이 다 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근육은 수축해서 사용하기 이전에 의도가 없을 때는 부들부들하게 이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의도를 한 힘이 1, 2, 3, 4, 5, 6, 7, 8, 9, 10 모두 다 자신의 의도대로 근육의 질이 다 이렇게 쓰여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갔다가 0 으로 떨어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근육이 정상 톤을 회복한 상태이거든요. 네, 이랬을 때만이 근본적인 교정이 가능해요. 자, 음 짧아진 근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볼까요? 근육이 원래 길이가 이만큼이어야 되는데 이만큼으로 단축이 되어 있어서 이만큼으로 단축이 되어 있으면 기량되어 있는 근육은 이만큼 또 길어져 있겠죠. 그래서 인제 구조 변형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 근육을 이 근육으로 늘리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한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그 스트레칭 방법 중에 우리가 요가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는 수동 가동, 그러니까 한 동작을 오래 유지하면서 그 근육의 길이가 길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들. 근육의 관절 끝범위에 가 가지고 계속 힘을 주거나 아니면 오래 유지하거나 이런 방법을 써 가지고 길어지게 하는 방법. 그래 가지고 근육 길이가 여기까지 회복이 됐다고 쳐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이 근육이 근본적으로 교정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근육은 짧아지든 길어지든 근본적인 교정이 되려면 탄력 회복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탄력 회복이 되려면 수동 신장 가지고는 안 나와요, 생리학적 기전 자체가. 그러니까 근육이 짧아져서 길어지면서 힘을 써본 기억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길어지면서 힘을 써 봤다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력과의 관계에 있어서 힘을 쓰지 않아도 길어지는 기량작용으로서 작용을 할 때에 부드럽게 길어졌다가 다시 의도가 없을 때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되고, 그죠? 네. 그리고 길어진 힘을 쓰면서 길어지는 것도 0 에서 10 까지 조절이 가능해야 되고, 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수많은 중력과의 관계에서 아주 많은 경우의 수에서 갔다 돌아오는 탄력성의 회복이 있어야지만이 제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마냥 계속해서 길이만으로 늘려 가지고 가동 범위 나오는 것만으로 교정이 절대 되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 가동 범위 수련이라든지 아니면 계속 어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힘을 쓰면서 그 가는 수련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무슨 뭐 스포츠적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힘을 더 길러 가지고 기록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런 방법을 쓰겠지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요가를 접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하려고. 그죠? 오랫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활기차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요가를 하는 접근을 한다면 이런 방법을 써 가지고 수련을 하는 것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겠죠. 더군다나 교정이라는 뭐 재활, 교정 이런 것으로 접근을 한다면 더더욱이나. 그죠? 그래서 수동 가동 범위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교정 초기, 그러니까 다쳐서 그곳을 오랫동안 아니면 장기적으로 깁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아프니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그래 가지고 그 다쳤었던 부분에 이런 반응 조직들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경직이라든지 사용하지 않아서라든지 충격에 의한 경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이제 운동시켜서 정상 회복을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초기 재활이라든지 교정에서 수동 가동 범위를 써요. 네. 그건 쓸 수 있죠. 근데 그건 요가 수련이라든지 건강한 방법,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건 병원이나 아니면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 물리치료사 그런 분들 단계에서나 필요한 거지, 그 이후에 꾸준한 수련 방법이나 꾸준한 건강 방법으로 운동 방법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수동 가동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더 근육을 강력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런 방법들. 오히려 근육이 중력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포지션에서
여러 힘을 써 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여러 방법으로 길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정으로 접근을 한다면 근육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탄력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길이 변화는 굉장히 단순하게 몸을 바라보면 길이 변화로 몸이 교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현자세를 어떻게 사용하면 가장 효율적이냐면요. 주의사항이 엉덩이 그라운딩, 아까 이야기했던 거 그 얘기입니다. 엉덩이 이쪽으로 아래로 수직으로 찍어 누르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사이드 밴딩보다는 트위스트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자세로 앉아 있는 상태에서 외회전되어 있는 다리 쪽에 손을 바닥 쪽, 엉덩이 뒤쪽 바닥에 비스듬히 놓고 거기서 이런 방식으로 외회전되어 있는 쪽으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회전하고 다시 돌아오셔 가지고 이제 이 왼손을 바닥 쪽에 내려놓으면서 다리를 다시 바꾸는 거죠. 여기 외회전, 여기 내회전으로. 또 인제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걸 좌우측을 반복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교정 효과가 정말 정말 탁월합니다. 저 개인 레슨을 오시는 분들은 대개는 부정렬을 다 많이들 갖고 계신 분들이어서 그분들 거의 99.9%가 천장관절 회전 을 심화를 가지고 계세요. 몸의 트위스트 회전 이런 것들의 부정렬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이거 어 한 달 정도만 열심히 집에 가서 하시라고 알려 드리잖아요. 교정 되게 빨리 돼요. 진짜 효과 좋은 동작이에요. 한 곳에 유지하면서 더 많이 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좌우측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근육의 탄력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관절 끝범위에서 더 많이 가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본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근육의 탄력 회복이 되면서 이 가동 범위도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천장관절 변형, 그다음에 회전하는 측만, 그다음에 하체 회전 뒤틀림 가지고 있어서 무릎 관절 통증이라든지 고관절, 발목 이런 데 문제 있으신 분들 다, 그리고 누워 있으면 머리 자꾸 한쪽으로 회전하시는 분들, 어깨 좌우측 회전 균형 싹 다 한꺼번에 해결이 됩니다. 진짜 좋은 동작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 레슨에서 절대 빠지지 않고 늘 이 동작을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효과가 정말 정말 좋아요. 자, 요런 방법으로 사용을 조금 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들어왔었었는데요. "이 현자세는 요렇게 생겨 있는데 이제 요렇게 해 가지고 이제 요렇게 내려가는 트위스트 동작은 어때요?"라고 여쭤보셨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전환을 바닥으로 내렸을 때 하체 관절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리고 이 동작으로 내려가서 너무 오래 유지만 하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렇게 돼도 인제 트위스트가 되잖아요. 여기서 인제 시선을 저쪽 뒤쪽 벽면 쪽으로 가리키게 되면 요런 식으로 트위스트하는 방법하고는 비슷하죠. 그러나 이제 하체 관절 가동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척추의 굴곡의 포함이라든지 해서 이제 아사나의 그 구성 요소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단 주의해야 할 것은 요렇게 너무 오래 유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엎어져 가지고 누워서 너무 깊게 내려가는 방법으로 또 오래 너무 유지하지 않는 것. 네, 그런 것들만 주의하시면 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가동 범위가 다 다르고 몸의 움직임의 역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동작을 했을 때 통증이 없는 가운데에서 그 가동 범위 안에서 계속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가동 범위가 늘어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고관절이 좀 찝히는 것 같고 불편하면 상체를 올려야겠죠. 그래서 통증이 없는 음 상태. 우리가 지금 아사나를 하면서 보고 가는 4 개의 이 가 있잖아요. 통증, 호흡, 그리고 안정성, 어 그라운딩. 요 4 가지를 지표로 삼아서
움직임을 하시게 되면 위험할 일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자, 현자세 분석은 여기까지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